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잠재된 갈등의 화약고로 불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마침내 그 긴장감이 실제 무력 충돌로 폭발하자 동남아시아 전체가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교전에서 공군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는데 이는 단순한 국지전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서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군이 구축한 야전 지휘소와 탄약고,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정밀하게 타격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군의 고위 지휘관인 사단장까지 제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 이상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들의 정밀 폭격 능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이 공군 전력을 전면에 내세워 단순히 국경 인근의 충돌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후방 깊숙한 군사시설까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단순히 국지적 도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전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국은 자국의 F-16 전투기와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동시에 투입해 상대방의 전술적 거점을 무너뜨리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도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태국의 공군력은 한 단계 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투기 자체만으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태국군의 타격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KGGB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활공 기능을 통해 전투기가 직접 방공망 깊숙이 진입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태국이 보유한 다양한 폭탄 중에서도 이번 분쟁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이미 미국산 제담 JDAM이나 이스라엘제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거리나 운용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전면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KGGB는 짧은 시간 내에 실전 성능을 증명하며 태국군의 무기체계 운용 방식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태국군은 이번 분쟁 초기 국경 지역에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하며 지상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했지만 실제 작전의 무기 중심은 캄보디아군이 산악 지형 속에 구축한 진지와 은폐된 군사 거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폭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의식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태국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적 목표만 제거할 수 있는 정밀 타격 수단이 절실했는데 이 공백을 KGGB가 완벽하게 채워준 것입니다. 태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교전에서 투입된 KGGB는 단순한 보조무기가 아니라 사실 상주령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군은 이런 무기를 소량 도입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실전에서 그 효용성이 확실히 입증되면서 도입 초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추가 주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기존 보유량 40기를 전투에서 모두 소진했으며 곧바로 100기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보충 차원이 아니라 태국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한국산 KGGB를 핵심 폭격 자산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태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이번 충돌로 그 차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비 규모만 보더라도 태국은 캄보디아의 4배 이상에 달해 장기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역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번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앙숙인 베트남이 캄보디아 편에 서서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이번 작전을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진행하며 단기간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의 서막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체계가 동남아 현장에서 실전 검증을 받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향후 국제무기시장에서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전투는 이미 단순한 국지전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의 힘은 단순히 전투기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국경 분쟁에서 드러난 핵심은 바로 태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군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태국은 초기에 F-16 전투기 6대를 긴급 투입하며
국경지대의 전황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까지 전장에 합류하자 전투의 양상은 완전히 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두 기종은 성격이 다르지만 동시에 운용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F-16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고, 그리펜은 최신 전자전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서 강점을 보이며 태국 공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를 혼합 운용하면서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해왔습니다. 미국산 F-16은 이미 동남아 여러 나라가 운용하는 스탠다드급 전투기이지만 태국은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도입해 이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펜은 운용 비용이 저렴하고 전자전 장비 통합 능력이 뛰어나 제한된 예산으로도 강력한 공군 전력을 유지하려는 태국의 전략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그리펜은 F-16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치며 적 방공망 외곽에서부터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지정하고 폭격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공군은 단순한 전투기 투입이 아니라 체계적인 하이브리드 작전 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 공군이 과거와 달리 무차별 폭격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 타격 위주의 작전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무차별 폭격은 빠르게 전장을 장악할 수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분쟁에서 민간인 피해로 비난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태국은 이번 작전에서 국제적 이미지 관리까지 고려한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공군력은 단순히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압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태국이 정밀 폭격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F-16과 그리펜의 조합은 단순히 공대공 전투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두 전투기는 서로 다른 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도 KGB 유도폭탄을 문제없이 통합해 활용할 수 있었고, 이는 태국 공군이 얼마나 무기 플랫폼 통합 능력이 뛰어난지를 입증했습니다. 사실 다른 유도폭탄이나 미사일의 경우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미션 컴퓨터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KGB는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태국은 기존 전투기 체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태국 공군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태국 공군은 단순히 폭격 작전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투입 과정에서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방공망, 특히 중국산 HQ-12 방공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태국의 전투기들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유도폭탄을 투하했고, 그 결과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전자전, 그리고 유도폭탄의 특성을 결합한 종합적인 작전 능력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이런 운용 방식은 주변국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아직도 노후화된 전투기와 단순 폭격 중심의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태국의 사례는 이들에게 강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공군력이란 단순히 비행기를 몇 대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태국은 이번 교전을 통해 자신들의 전력이 단순한 양적 우세가 아니라 질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태국 공군은 F-16과 그리펜을 통해 단순한 전투 수행을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밀 폭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향후 태국의 군사 외교에도 큰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정밀한 공군 작전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인식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에서 태국 공군은 단순한 지역 방어를 넘어 주변국들에게도 위협과 동시에 본보기가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가장 극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산 KGB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교전에서 KGB를 주력 폭탄으로 사용하며 단기간에 전황을 완전히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이미 과거부터 여러 종류의 유도 폭탄을 도입해왔지만 이번 분쟁을 통해 KGB만큼 실전에서 확실한 성능을 입증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수단이었고, 태국군은 이를 통해 상대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한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국군은 2022년 기존 이스라엘제 유도폭탄의 짧은 사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GB 20기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20기를 주문해 총 40기를 확보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 무기가
태국군의 주력 폭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전에서 태국은 보유한 40기를 모두 실전에 투입했고 불과 며칠 만에 전량을 소진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은 곧바로 100기를 추가로 주문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모품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태국군의 폭격 교리가 KGGB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KGGB의 가장 큰 장점은 활공 능력을 통해 최대 100km까지 비행하면서도 목표 지점을 오차 수미터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폭발력만 강조하는 구식 폭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에서 도입한 HQ-12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 전투기가 근접 폭격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KGGB는 전투기가 방공망 외곽에 머무른 채 투하가 가능했고, 따라서 태국군은 전투기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 목표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외과 수술식 폭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번 교전에서 KGGB를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태국군은 KGGB를 투하해 캄보디아군의 야전 지휘소, 탄약고, 로켓 발사대를 연이어 파괴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군의 고위 지휘관까지 제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태국이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태국이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앞으로의 작전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KGGB의 가격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미국이나 프랑스가 개발한 활공폭탄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최대 사거리 100km, CEP 원형 공산 오차 8m 이하라는 수치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KGGB는 다양한 전투기 플랫폼에서 별도의 복잡한 통합 과정 없이도 곧바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태국군은 F-16과 그리펜 모두에 KGGB를 장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적 어려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무기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태국의 KGGB 추가 주문은 단순히 이번 분쟁의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KGGB의 실전 성능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자국의 F-16 전투기와 연계해 대량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태국의 사례는 KGGB가 단순히 수출용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무기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시장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태국군이 KGGB를 실전에 투입해 명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무기에 의존하던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지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번 교전에서 KGGB가 보여준 성과는 태국군의 전술교리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군은 정밀 폭격 능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고 이는 향후 캄보디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를 보유한 국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KGGB는 태국과 한국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승리를 안겨준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번 분쟁에서 태국군과의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전력 규모와 기술 수준에서 이미 큰 차이가 존재했지만 실제 교전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태국군이 KGGB와 같은 정밀 유도폭탄을 통해 안전거리에서 외과 수술식 타격을 가한 반면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다연장 로켓과 구형 포병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의 공습에 대응할 실질적 수단이 부족했고 방어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는 중국에서 도입한 HQ-12 야전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HQ-12는 최대 사거리 50km에서 70km 정도에 달하며 고도 25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를 2023년 실전 배치했는데 이는 그동안 구소련제 구식 대공포나 휴대용 방공 미사일에만 의존하던 방공망을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HQ-12는 서방의 최신 방공 시스템에 비하면 한 세대 이상 뒤처진 장비였고 무엇보다 태국군의 원거리 활공폭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HQ-12는
근접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위협이 될 수 있었지만 태국군은 결코 캄보디아 방공망 깊숙이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F-16과 그리펜은 방공망 바깥에서 KGGB를 투하하며 안전하게 목표를 제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HQ-12는 존재 자체로 일시적 억제력을 발휘했을 뿐 태국군의 공군력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전략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습니다. 첨단 방공망이 있다 해도 적의 무기가 더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면 그 체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군의 다른 문제는 전반적인 장비 노후화였습니다. 여전히 구소련 시절 도입한 기관포와 구형 대공포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맨패드형 미사일 역시 성능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저공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에는 일정한 위협이 되지만 현대전에서 원거리 정밀 폭격을 수행하는 전투기 앞에서는 거의 무력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군은 국경지대에서 지상군을 대거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캄보디아는 전략적으로 장기전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태국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무엇보다 베트남과 같은 주변 강국을 끌어들여 정치,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태국과의 충돌이 장기화된다면 베트남이 개입해 전황을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는 태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전략적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방공망이 태국군의 원거리 폭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상군을 증강해도 공중에서 제압당하면 전황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 국방비 지출 여력에서도 태국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태국은 국방비에서 캄보디아의 4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유지와 무기 현대화 속도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전투 현장에서 전술적 효과를 거두기보다 정치적,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해 전세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여론이었습니다. 태국이 만약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대규모로 발생시켰다면 캄보디아는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해 태국을 압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KGGB와 같은 정밀 무기를 활용해 철저히 군사 목표만을 타격했고 이로 인해 국제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캄보디아는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이면서도 외교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캄보디아의 방공 전략은 태국의 원거리 정밀 타격 앞에서 무력화되었고 군사적 대응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분쟁은 캄보디아가 단순히 국방 현대화의 필요성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이 KGGB를 앞세워 보여준 공군력은 캄보디아에게는 뼈아픈 교훈이자 동시에 새로운 위기의 신호였습니다.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갈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동남아시아 전체에 나아가 국제 무기시장까지 흔드는 파급력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KGGB 유도 폭탄이 실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그 파장은 주변국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폴란드는 태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자국의 공군 전력 강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과 제한된 예산 탓에 그동안은 첨단 무기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태국의 사례는 필리핀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F-16과 같은 전투기 도입만으로는 공군력을 완전히 현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정밀 유도폭탄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은 태국군이 KGGB를 활용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사적 성과를 거둔 점에 주목하며 필리핀 공군도 이제는 단순한 방어적 전력이 아니라 전략적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이번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제 F-35와 FA-50 경전투기 등을 대량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군 무장 현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활공폭탄을 자체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는데 태국이 KGGB를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자
이 무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KGGB는 기존의 전투기에 별도의 통합 절차 없이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와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도입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 현지 생산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이라는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차합니다. 태국의 성공은 결국 한국산 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 수출은 주로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저렴하면서 쓸만한 무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전에서 검증된 첨단 무기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태국이 KGGB를 사용해 군사 목표만 정밀하게 제거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전쟁의 윤리성을 충족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교전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비 경쟁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이 KGGB를 통해 공군력을 강화한 만큼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도 정밀 유도 무기 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균형의 문제를 넘어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KGGB의 가격 경쟁력과 성능은 서방의 첨단 무기 체계와 비교해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산 활공폭탄은 고가에다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산 KGGB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히 지역적 분쟁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KGGB 운용 성공은 필리핀과 폴란드 같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한국 방산 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에는 이제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닌 정밀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갖춘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남겼습니다.